의상을 맞춰 입으신 듯 입고 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톤과 스타일과 이런 게 맨날 딱딱 맞아요. 그러게요. 어떤가 싶어요. 팀워크도 옷에서 또 드러나네요. 오늘 관객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어요. 평일 저녁에 자실까지 걸음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리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첫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스트들 보신 거죠? 네. 연출을 한 강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저는 메소드 희연의 윤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드에서 영호 역할을 맡았던 배우 오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에서 막 보신 분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 나눠주기 위해서 세 분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요.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출중한 하지 실력을 갖추고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화 중에 후레쉬가 너무 많이 터지면 그 대화를 하는데 약간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니, 어제 변영수 감독님이랑 기부를 했는데 시력을 좀 보호해달라고. 우리 나이는 그렇지 않다고. 네.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갑자기 뭔가 주옥 같은 멘트를 하려고 하다가 플래시가 팡 터지면 저희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시만 주의를 좀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점이 눈에 띄냐면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동선으로 쓰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미니멀한 세팅을 취한 각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과 회차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하기보다 계속 빼나가는 작업에 시나리오와 촬영으로 완성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감독으로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싶었던 어떤 부분은 꼭 하나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처음 작가와 같이 초고를 냈을 때 회차가 40회차 나오는 시나리오를 썼더라고요. 난리 났죠. 이거 어떻게 찍을 거야. 그래서 한 달 열을 계속 한 달 정도 계속 분량을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계속 자르고 뭐 하고 씬 줄이고 좀 동선 줄이고 그렇게 했었지만 여러분 보셔서도 느끼시겠지만 각자의 감정들의 감정심들이 중요한 구달들이 있죠. 뭐 성우 씨와 승우 씨의 약간 판타지에 가까운 연습하려던 극장에서의 부분도 있고 또 희원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의 바닷가 장면.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썼던 건 아무래도 그 모든 관계를 가능하게 했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께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쓰고 또 쓰고 또 뭐 해도 역시 해소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연극 장면을 촬영하는 그 마지막 이틀 전전날 써서 배우들에게 엄청난 분량의 대사를 주었던 그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연기가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진실하고자 하는 무대 위에 굉장히 잘 세팅된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럴싸한 거짓말, 이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그 영화의 그 힘에 빠져든 이들이 벌이는 감정 게임 같은 구조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하와 영훈은 결국에는 연기에 몰입한 걸까, 아니면 연기에 몰입하는 자기에 몰입한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해서 생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또 사랑의 감정의 속성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는 어떤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진짜일까. 그 연기와 사랑이라는 속성을 연결한 시나리오의 구조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배우들에게도 아마 그런 흥미로움이 다가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윤승아 배우님은 최근 단편 작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예산 독립영화 등등 가리지 않고 그 작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연기 스펙트럼을 넘길 수 있는 작품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메소드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무엇을 끌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단편 작품을 하던 중에 좀 작품을 기다리는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박은진 감독님께서 작품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처음에 받은 건 대본이 아니라 시놉시스 한 장이었는데 거기에 축약된 세 이제 남녀의 이야기 제가 느낀 것도 사실 예술들은 사랑이라고 저희가 구호로 외치는데 정말 사랑 이야기였거든요. 거기에 너무 끌렸고 그리고 또 감독님은 미팅 해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희원의 모습들이 굉장히 제 과거와 많이 닮아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감독님에 대한 그 묘한 매력 같이 작업을 해보면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그리고 또 시나리오도 어떻게 그려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기다렸죠 제가. 그래서 이제 대본이 나오고 대본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의 이제 처음 리뷰가 슬프다, 슬픈 사랑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대본을 보고 더 같이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해져서 감독님이시라면 뭔가 기존의 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제 모습을 만들어주실 것 같아서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승환 배우는 스크린 연기가 처음인 배우죠. 어디서 이렇게 영리한 배우가 튀어나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감정선이 있는 배우가 튀어나왔을까? 이런 생각들 모두 영화를 보시면 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영어라는 인물이 배우가 감정선을 이해하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도록 설계가 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한은 계속 이끌려간다는 설정이 굉장히 분명하게 있는데 영우는 좀 잡히면 사라지는 꼬리 같다고 할까? 계속 꼬리 잡기를 우리에게 제안하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정의 온도를 굉장히 ဖိ피 뒤집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고심하면서 설계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배우에게 아시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기에 접근하고 감정들을 설계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우선 저는 오디션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작품에 합류하게 됐고 촬영하기 3일 전에 시나리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이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오디션 대본이 저한테는 다였고 감독님한테 대본을 받고 나서는 정말 이걸 내가 하고 싶었던 마음만큼 욕심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정말 많이 질문하고 여쭤보고 괴롭혔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호는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고 감정에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선배님을 보면서 그리고 스타나를 보면서 얘기를 듣고 말을 듣고 보고 하면서 정확히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선배님이 연기를 앞에서 해주시는 걸 열심히 보고 들었고요. 그 장면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영우가 처음으로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그 연습실에서의 첫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저 또한 정말 선배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에 저 자체가 몰입이 됐고 그런 지점들이 그게 이제 첫날이었어요. 첫 촬영날이었죠. 첫 촬영날 제가 그런 걸 느껴버리니까 확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상대방을 보면서 더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겼고 내가 뭔가 만들어야겠다, 해내야겠다라기보다 선배님한테 열심히 받아낸 것 같다가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영우가 이렇게 확 이 선배님이나 누나를 확 끌어당긴다는 어떤 그런 느낌 혹은 피한다 이런 게 아닌 항상 꼬신다도 아니고 끌어당긴다도 아닌 애매한 좀 모호한 지점으로 항상 존재해야 했어요.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확 이렇게 선배님을 제가 막 꼬시고 뭔가 이런 느낌을 주면 이 영화 자체의 결 자체가 완전히 틀려질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좀 감독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항상 설명을 잘 해주셨고 열심히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세 인물의 감정선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있고 서로 감정들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하라는 인물이 중심에서 의도하지 않게 이 둘에게 계속 어떤 자극을 주는 인물이죠. 영우에게는 어떤 연기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 감정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
희원에게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 어떤 자극을 계속 주는 역할로서 박성호 배우가 연기한 재하라는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사실 박성호 배우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충무로가 기대하는 거는 어떤 섬세한 감정선이라기보다 성붉은 이미지, 남성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캐스팅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로운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해주시지 않았지만 박성호 배우 캐스팅에 대한 얘기를 감독님이 좀 들려주세요. 박성훈 배우는 어쨌든 뭐 오랫동안 연기를 했던 배우잖아요. 21년이거든요. 저랑은 이렇게 사석에서 대면대면 인사를 하던 그런 사이였고, 정작 그를 이어준 건 그가 형이라고 부르고, 저는 친구인 어떤 광고 감독. 저는 배우도 안 정해져 있는데 참 이상한 영화거든요. 이게 콘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뭔가 있겠지. 근데 갑자기 맥주 한잔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성우 씨랑 같이 있다면서 스케줄이 바쁜 줄 알았는데 왜 거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지? 그래가지고 맥주는 하는 거 아니야? 공작하고 저기 뭐야 무게하고 뭐 이렇게 왼편이 사진 제작이라고 하고 봐봐 뭐 이래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저희 프로듀서에게 날라가라 빨리 복사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3일 후에 이틀인가 전화가 와서 누나 좀 끌리네. 그래서 아싸 언제 오니? 이틀 후에 뭐 물개처럼 올라온 거고 그러더니만 뭐 차라리 좀 연기가 되면 못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끌린다까지밖에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PD에게 기차표를 끊어라. 그래서 광주를 갔죠. 그래서 이제 가서 딱 제가 등장을 하니까 씩 웃으며 캐스팅 보드에다가 박성웅 사진 박아. 그래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어떻게 됐습니다. 그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오승훈 씨를 발굴해내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 거죠. 굉장히 많이 걸린 거죠. 사실은 그 정도 그렇게 되네요. 박성훈 배우님은 평소에 그 어투도 굉장히 연기적인 대화를 하시네요. 그거 할게요 이것도 아니고 캐스팅 보드에 내 얼굴 전화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실 굉장히 연극적이고 영화적인 대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이제 식당하면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또 집으로 가는 길 얘기 한참 했대요. 무슨 이 배우를 캐스팅하러 가서 전작 영화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래서 저 감독은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흘랭해 보였겠죠? 흘랑합니다만은 그러더니 그날 또 그런 멘트를 남겼어요. 누나 나 저기 노계란 뒤에 첫 번째 회식 그래 아싸 그래서 저희가 18일째 촬영 동안 박성우 씨가 첫 번째 회식을 끊어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류승아 씨 회식까지 정말 그 바쁜 촬영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노계란 뒤 이것도 박성우 씨 많이 났죠? 네 그랬습니다. 박성웅이란 영화가 한편 나와야 되겠네요. 그의 어록으로만 살아시는 또. 그럴까요? 그 연기라는 행위에 대해서 배우들이 갖는 감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이 영화에서 크게 드러난 건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 박성훈 배우가 연기하는 재하가 영어로 옥상으로 내려가서 그런 대사를 하죠. 조명이 너무 무서운데 또 그게 없으면 심심하고 또 그걸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또 희원이 나중에 얘기를 하죠. 질상도 내팽개치는 주제에 무슨 연기를 하겠다고라는 식으로 어떤 일상과 연기의 혼동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그 경계에서는 위태롭게 줄을 서는 그 배우들의 애환 같은 것들을 그 대사 한마디로 연출해서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를 연기한다는 게 뭘까가 사실은 배우들의 굉장한 고민이자 숙제이자 두려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긴 하죠. 사실 배우들이 갖는 이런 감정들이. 근데 감독님도 배우 생활하셨으니 누구보다 그 감정에 대해 잘 아실
테고요. 근데 그게 매력적인 감정과 소재로 느끼는 것과 대사로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 감정과 배우들이 느끼는 마음을 어떻게 영화로 옮겨야 될까. 그래서 감독님께는 그 시나리오를 옮기는, 그 감정들을 옮기는 과정상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배우들에게는 연기를 하면서 정말 진짜로 연기한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누구보다 깊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겪고 난 후에 혹시 연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더 알게 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감독님 먼저. 네. 아니, 배우 먼저. 그럴까요? 배우들이 먼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를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저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 안에 연기를 하면서 생기는 충동을 보여줘도 된다는 그 믿음이 감독님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이 장면을 잘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면 이 작품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상대방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듣고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결과 그게 훨씬 재밌었어요. 내가 뭔가 혼자 어떻게 해봐야지, 잘해봐야지보다 그냥 믿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촬영장에 가기 전에 작품이나 테이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로 이 씬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씬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그 감정들을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메소드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시나리오를 받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근데 현장에 가니까 그 공기들이 희원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환경들과.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려움들이 저한테도 두려움으로 남았는데, 첫 촬영에 감독님과 막 부딪히기도 하고 또 배우들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희연으로. 그리고 제가 작품이 끝나고 가장 먼저 이제 말을 했던 게 꿈을 꾼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가 회차가 짧았던 만큼 배우들이 더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개인 시간마저도 희원, 영우, 재하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괜히 영우 씨랑 막 제가 막 틱틱거리기도 하고 정말 약간 그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에,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현장 자체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또 연기했던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과 다르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승아 씨가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저의 온전한 사랑이 승아 씨에게 다 쏟아지는, 그래도 질투가 나네. 저도 사실은 오늘의 질문은 저희가 아직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좀 새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배우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런 질문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제목과 더불어서 제가 연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메소드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히 어떻게 생각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무 씨한테 계속 얘기했던, 그리고 극 중에서도 대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던데 듣는 거라 그러는데, 결국은 연기의 기본은 저는 반응이고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메소드 연기 그 자체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물화돼서 그 인물에 몰입해서
감정이라는 걸 하는 거, 이런 정의라는 게 되게 정확하면서도 공허한 게, 뭐 그 인물의 뭐 성격과 패턴과 뭐 습관과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뭐 의상을 통해서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아니면 말투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그 감정을 연기하는 거는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배우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그 순간에 몰입을 했건 아니면 기 경험을 가지고 불러일으켜서 하든지 간에 그 순간은 자기 자신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연기와 실제를 혼돈할 수밖에 없는 어느 나를 사랑해야 돼, 혹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다 보니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제가 그냥 인간 방어진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사랑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사랑이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이 감정을 사랑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저는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배우들 연기와 사랑의 감정에 대해 엮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연한 건가요? 네. 키워드를 하나 꼽아보자면 두 캐릭터 사이의 어떤 무게추, 이 영화의 현실 감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배우가 너무 전면에 들어서면은 이 관계가 또 굉장히 산만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희원은 어떤 연기하는 배우에게 임팩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장면마다 드러나지 않아도 뭐 감정을 서서히 쌓아올렸다가 한 방에 뭔가를 보여주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뒤로 빠져서 이 둘 사이로 감방하듯이 보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임팩트에 대한 기대를 세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장면마다의 어떤 고민들이 유승호 배우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내가 등장하는 장면에 어떤 임팩트를 어떻게 줘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프리 기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뭔가에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첫 촬영할 때 희원은 눈앞에서 제가 두 배우의 키스하는 장면을 문 뒤에서 몰래 보는 그 씬을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 희원의 그때 극중 감정은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닌데 너무 크게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문을 밀고 나가면서 되게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이제 오셔서 먼저 희원을 다독거려 주셨어요. 안아주시면서. 그때 그 감정들을 추스려 주시고, 희원의 감정은 이런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희원에 적응해 나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모든 씬에 임팩트 있는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중심을 잡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멀리에서 두 남자의 모습들을 지켜봐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매력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같이 감정적으로 나섰더라면 이 메소드라는 작품 자체가 이만큼 매력적으로 그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급 조절은 사실 감독님과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또 이 두 배우와는, 승훈 씨와는 저희가 그 다리를 묶어주는 씬이었죠. 뭔가 이렇게 묘하게 뭔가 중간에 감정들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승훈 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호기심에 대상이 되는 그런, 그리고 재하에게도 나중에는 그 냉정함들이 결국에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희원의 감정들을 잡아나갔던 것 같아요. 결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영화 다 봤으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결말이에요. 생각해보면은 그 두 사람의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잔인한 결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공연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첩보면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여기서 이 장면을 끝내버리나 되게 잔인한 결말이라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마치고 차에 탔을 때 영호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 대기실에 재하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가 저한테 이 영화에 있는 어떤 키워드 같이 느껴졌는데 영호의 표정을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은 끝까지 속을 모르겠다 싶은 느낌을 그 장면에서 받았어요. 배우가 거기서 어떤 감정을 녹여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그 장면 가지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장면이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 씬이었어요. 딱 그 장면을 찍는 게 제가 그 장면 지금 다음날 감독님한테 전화했어요. 다시 하면 안 되냐고. 너무 아쉬웠고 저도 제 생각은 아무래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감독님이랑 여기서 제가 만약에 거기서 차 안에서 웃었더라면 이 영화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 더 울었더라면 또 우리가 뭔가 느낌을 지금 갖고 끝났던 그 느낌에서 더 제가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어요. 어림받은 걸로요? 네, 많이 공허하고 다시 아이돌 스타지만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영화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날도 끝나고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저한테 너무 마음에 깊이 남았던 장면이고 그렇지만 감독님이 좋다고 하셨기에 저는 그날은 그럼 된 거지 않나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무 가난한 것 같아. 잠깐만요. 자, 너무 가난하죠. 그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이 뭐였는지 우승우 씨 기억나요?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찍고 싶다고 얘기한다. 그럴 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촬영 감독님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항상 모든 배우가 촬영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제대로 그 인물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초반에 찍은 거 다시 다 찍고 싶어요. 모든 배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없구나.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마지막 장면은 두 가지 버전으로 찍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어를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제가 의도한 부분이긴 합니다. 영어의 계량 아니야 이거?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좀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영어의 계량인데 좀 사악한? 뭐라 그래야 될까? 복수 제대로 한? 아니면 이 연기 이 무대에 있어서 원래는 승리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도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보여줄 텐데. 하여튼 그것과 정말 영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두 가지 버전으로 사실은 찍으면서 편집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사랑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하자면 승우 씨의 지금 이 아쉬움이 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독수는 무대에서 다 했던 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냥 제가 감히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감정은 이 아이가 죄송해요 이 아이가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었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너무 잡고 싶었던 거를 내 스스로 놓고 났을 때는 전 다시 달라고 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런 디렉션은 정확히는 이렇게 안 좋지만 그런 마음이 보여지길 좀 바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관객 여러분들 질문 많으시다니까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손가락과 셔터는 괜찮은 거죠? 지금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가지고 여러분 손가락 관절이 걱정이지만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그 선착순 몇 분께는 곧 메소드 시나리오북이 출간될 예정이거든요.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실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선착순 몇 분한테 드릴 수 있죠? 선착순 10분, 어머나 10분께 그 메소드 시나리오북을 교환하실 수 있는 교환권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10개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은 한 사람당 한 개씩으로 저희 제안을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많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아까 어느 분 오셨어요? 그 사이드에 계신 분이요? 네, 제일 먼저 드셨어요. 손 계속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우승은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와 언체인 극 중에서 영화와 싱어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겹치는 게 많잖아요. 막 클레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는가, 희원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는가, 이런 게. 그래서 영화가 불의 집을 몰래 방문했을 때, 그냥 그 방문했을 때 다시 희원을 거주기 위해서나 아니 재아이를 흔들어놓기 위해서가 아닌 충동적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희원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가 그게 궁금해요. 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이 맞고요. 희원이에게 겁을 준다거나 제한테 뭔가를 보여준다거나 본인의 가장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었고요. 우나스럽고 어린마른 배신감이 컸고 그 감정으로 일단 가게 된 거죠. 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무서운 인물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에요. 제가 요구했어요.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정확히 보셨네요. 두 번째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유승아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어느 분에게 마이크를 전달드릴까요? 저기 정중앙에 앉아 계신 스트라이프 네. 네. 저는 오늘로 이제 4번째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번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그 영화하고 제아가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명이 비춰졌을 때 영우가 신경질을 내면서 불을 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영우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좀 무서워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듣고 싶어서 감독님이 그 장면에서 의도하신 부분은 무엇이고 또 배우님은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